자, 58페이지 이제 권리변동과 그게 잘 봐요. 자, 대충 읽지 말고요. 5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동그라미 쳐놔봐요. 관계 있는. 자, 6번에 한번 가보죠. 6번은 저 오른쪽 59페이지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러면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으로서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요거는 어떻게 해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놔요. 버설, 이변, 처서. 이렇게. 자, 리듬 타요. 버설, 이변, 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6단계입니다. 요게 보가 뭐예요? 보전. 그럼 밑에 가서 이제 보전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야. 처음.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거기 줄쳐놔요. 소유권. 자, 소유권만 줄쳐놔요. 그래서 최초 줄쳐놓고 최초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건 늘 출제가 되는 겁니다. 보전은 별표를 5개 놓으세요. 자, 차트가 이제 보전부터 출발하니까. 자, 그럼 봐봐요. 보전은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뿐입니다. 만약에 보전은 소유권뿐이다. 그럼 맞는 문장이 돼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에 해당하며 소유권 이외의 물건 및 임차권에 대한 보전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의 대상,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에 계약상 공용 두 분의 뜻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말소. 요거 하나 조심해 놓고요.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묶어요. 4번, 5번을. 작년에 또 지문 하나 출제가 됐잖아요. 4번과 5번은 요 앞에다 요렇게 써놔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써놔요. 자,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 했죠. 자, 이제 읽어봐요. 이제 읽는 의미를 알아야 돼. 보전은 처음, 소유권은 갖고. 자, 그럼 뭐 갖고 이제 겁먹었나봐요. 이제 말을 못해요. 다시 보전은 뭐라고요? 처음, 소유권은 갖고. 여기 읽어봐요. 등기관이라고 해야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등기예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자, 따로따로 줄쳐놔요. 처분 제한 줄쳐놔봐요. 자, 처분 제한 줄쳐놨어요. 자, 처분 제한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자, 위에다가는 이렇게 처분 제한 줄쳐놓은 자리에서 위에다가는 법원이라고 써요. 밑에다가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라고 써놔요. 소유권이라고 써놔요. 소유권. 자, 그럼 결론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읽어봐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지만 요 미등기 부동산을 알아서 누가 해줘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주고 대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 이거는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줄쳐놔봐요. 임차권 등기명령 줄쳐놨어요? 원칙은 뭐예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때요? 법원이지만, 소유권이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러면 이거는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거야. 누굴 봐하기 위해서? 임차인. 작년에 이제 출제된 지문들. 봐봐요. 이게 독자적으로 출제되면 괜찮은데, 뭐 자꾸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걸 이제 애워야 돼. 봐봐요. 녹아 들을 수 있도록. 자,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누가 등기하니? 알아서 읽어봐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관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요? 임차권 안 미쳤어요.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봐하기 위해서? 임차인. 요거는 A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봐요. 자, 봐봐요.
자,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해석하면 돼요. 봐봐요. 이제 요때하고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앞에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뭐예요? 가압류. 가압류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죠.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요?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 자, 여기 무슨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여기는 무슨 처분? 체납 처분, 압류. 어디에서 해요? 세무서. 요거는 탈락이야. 요거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문에 봐서 봐봐요. 이제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죠?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 처분, 압류 등기 시에도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때 X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식처럼 외워놔서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대표적으로 오는 것들이 뭘까요? 가압류, 가처분,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누굴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똑같은 지문인데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자, 그럼 봐봐요.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자, 오해했어요? 뭐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오죠? 그럼 이걸 약간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요거 지문 나오면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형님들이 외워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이거 놓고 이렇게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요. 이제부터예요. 어때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OX. 봐봐요. 또 봐봐요. 또 봐봐요. 이 지문하고 이 지문하고는 같은 지문이야. 그럼 봐봐요. 여기 무슨 대상이에요? 가압류.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등기를 뭘 걸어? 가압류를 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도 읽어봐요. 가압류 대상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되면 또 우리 형님들 이걸 약간 그러니까 등기법은 나올 게 뻔해요. 18개 중에 12문제가 나오는데 가르쳐줘도 문제를 못 풀어요. 왜 그럴까요? 지문이 이렇게 변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등기법은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잡힐 듯 그러면서 잘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인데도 자기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또 돌아버리는 무당해져요. 이상해진다라는 거야. 그럼 작년에 거기에서 2개 지문이 출제됐네. 자, 대표적으로 뭐 하나 출제됐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뜻의 말소 등기란 뭐예요?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요거하고 또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에 여기 봐봐요. 가압류 등기 시에도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OX.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전은 늘 출제가 돼. 보전이 안 나오면 이거는 안 꼽는 찐빵이 됩니다. 보전은 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두시고 접근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눈으로 이제 자꾸 익히는 연습을 해요. 여기는 뭐 읽어봐요. 보전, 요거는 소유권, 요거는 등기관. 등기관이 알아서 뭐다 해주는 게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했다가 가압류 대상이 우리가 말소가 돼서 그렇다고 보전 등기를 말소합니까? 안 하죠. 그럼 만약에 보전 등기를 말소하면 세금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았죠. 그럼 등록면에서도 되돌려준다는 불합리화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도 보전 등기. 자, 처분 제한이 말소되면 보전 등기가 말소된다. 어때? X. 그렇게 문제가 응용해서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는 늘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으로 가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벌써 설정 그런 사람은 벌써 뭐예요? 아까 했던 설정이라는 단어는 공부하던 사람은 자, 설정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청, 물청. 채청. 그걸 이제 생각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단어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뭐하는 거? 창설하는 거. 뭐라고 써놨어요? 창설. 읽어봐요. 창설. 읽어봐요. 벌써 공부 등나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창설 그러면 기입등기.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등기부의 종류, 등기의 종류가 아직 머릿속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았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집에 보내면 안 돼요. 오늘은 일하지 않은 자요. 먹지도 말라. 암기를 안 한 자요. 그러면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제가 무슨 실절이에요? 어제 목요일날 갔다 왔더니 뭐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영양 실종이래요. 영양 결핍이래요. 어제 한의사 그러는데. 그럼 식생활을 바꾸래요. 왜? 좀 한 끼만 먹냐고, 한 끼만. 그래서 한 끼만 4공기 먹는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나눠서 먹으래. 그래서 영양실조래요, 영양실조. 그래서 저보고 뭐, 당신은 소양인이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는 잘 시킨대요. 소양인이 뭐예요? 소양인이 만약에 소화를 못 시키면 어땠대요? 이거는 죽을 병이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질이. 소양인은 뭐든지 잘 먹어도 소화가 잘 된대.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소화가 안 된 적은 없었거든. 5공기 먹어도 소화가 되거든. 그래도 그렇구나. 제가 체질이 소양인이구나. 체질을 알았어요. 소양인이래. 소양인이 소화가 안 됐다. 그거는 간대요. 하는 은장이 간대요.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한 번에 이제 주기적으로 요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화요일 날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아세요?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갑자기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영양 결핍이 돼요. 영양 결핍. 그러면 그 대신 또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람은 뚱뚱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합니다. 그럼 자네가 영양결핍인데 그러면 집사람은 뚱뚱하겠지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아니까 물어보는 거겠지. 점쟁이도 다 자기도 은연중에 다 말을 해가지고 맞히는 거야. 그거. 그래서 딱 해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서 저 점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 자기가 은연중에 말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장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야. 아까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이거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로 나와야지. 제한물권은 뭐예요? 영입물권과 담보물권. 영입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이치권, 질권, 저당권.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설정. 그래서 제한물권의 설정은 무슨 성격이다? 설정적 성격이다. 소유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양이 늘어서 줄었어요. 늘었죠. 그게 무슨 변경? 양적 변경.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주체가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 1억에 대해서 뭘 설정해 놨죠? 전세권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은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전세권자. 누가 설정해 줬어요? 갑이 어라테. 무슨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으면,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아내면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라는 것은 자연 헷갈릴 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가 헷갈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요? 설정이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설정. 저 설정이라는 단어만 보면 비극이에요. 비극. 왜 비극이에요?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학 다닐 때. 설정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은 뭐예요? 국은 공부는 자네가 하는 거지. 자네가 하는 거지. 내가 설정이라는 개념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교수님 알고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하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민법 교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도 못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수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뻘짓거리만 해요. 조교 괴롭히는데 낙을 삼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그때 받았으면 벌써 우리 그 친구들은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받았어야 교수가 돼요. 대학 교수가. 뭘 받아야 돼? 박사를 받아야 돼. 박사 못 받으면 대학 교수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이제 박사 재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하는 거다. 창설. 이렇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뭐가 있죠?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자, 이전을 보는 순간 뭐가 돌아야 돼? 이거는 주체의 변동이다. 주체.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권리 주체. 주체를 형광펜 딱 쳐놓으라고. 주체. 주체라는 것은 뭡니까? 주체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맨날
주체가 뭐냐? 주도가 되는 자가 주체야.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 주체는 그 밑에다 인이라고 써놔요. 인이야. 인이에요. 그러면 인은 무슨 인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가까운 의뢰 관계에서 이번에는 저당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뭘 설정했어요? 저당권.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이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채무자가 담보물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를 들어준다고. 이거 봐요.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야.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그때 X. 누가 있다? 물상보증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채무자. 채무자는 어때요? 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요거는 사람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어서 어리병으로 바뀌었다. 그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채무자가 변경이 되면 그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가 돼.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 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얘는 사람 취급 받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면 이때는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이라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이전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뭐예요? 아, 이거는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전, 이렇게 들으면 주체의 변동.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무것도 안 붙었네.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아무것도 안 붙었네.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바뀌었구나.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특징은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이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이제 써먹어야지. 봐봐, 무슨 성계예요? 이전적 성계. 그러면 이전은 뭐예요?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잖아. 이전. 이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주체의 변동. 주체가 뭔데? 인. 그렇죠. 인. 자, 인에는 무슨 인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가 있죠? 밑에 뭐가 있어요? 변경. 변경이라는 것은 그 옆에 객체. 객체가 핵심 단어야. 객체. 객체의 변동. 객체의 변동. 그 다음에 객체의 변동이라는 것은 바로 권리 내용 변동이야. 권리 내용 변동. 권리의 객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러면 실체법상, 변경에는 실체법상, 절차법상 변경을 포함하며 실체법상 변경이라 하면 권리의 변경, 거기다 줄쳐놔요. 권리의 변경. 절차법상 변경은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뭔데요? 표제부. 변경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걸 기회로 해서 읽어봐요. 변경은 뭐의 변동? 객체의 변동. 즉 권리 내용 변동이 바로 변경이라는 거야. 자,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또 까먹었네. 그러니까 등기부가 지금 녹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림 그리면 자, 봐봐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과거, 여기는 얼구.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요거는 권리. 그러면 변경 등기는 크게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구 변경 등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등기부하고 거기에 믹싱이 돼야 돼요. 표제부, 갖고 얼구. 그래서 이제 그럼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 두 개.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구 변경 등기. 그럼 갖고 얼구 변경 등기를 뭐라고 그래? 권리 변경 등기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은 어떤 부동산의 권리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없어지는 것. 그럼 만약에 저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소멸에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적지 말고 한번 봐봐요. 무슨 소멸이 있죠?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 자,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지구 밖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게 있고, 그다음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 있고, 사실적 측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 있어요. 권리가 소멸하면 말소. 사실인 측면, 객체가 전부 소멸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라는 거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 그러면 일부가 소멸했다. 그러면 무슨 등기죠?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그러면 처분 제한은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처분 제한은 워낙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은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 선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유물 불분할 특약, 이것도 처분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특약 등기, 이것도 특약 일종의 제한 등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자,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우리 가압류 검전이에요? 검전이에요? 검전이 아니에요? 검전. 요거는 검전 이해관리.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검전 이해관리. 자, 여기 봐봐요. 자, 어제 방송에 집사람이 안철수가 나와서 TV 하죠. 보니까 불쌍하대.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지 몰라요. 말주변이 없는지. 아유, 불쌍해. 그러니까 학자는 학자로 남아야 돼. 학자가 남아야 돼요. 학자로 남아야 돼. 그러니까 후배 양성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요건이 아니지. 소프트웨어가 그냥. 그러니까 자, 설립은 손치를 먹어야 돼. 설립은 손짓문. 자, 그래서 이제 불쌍한 말주변도 없고 불쌍해. 왜 맨날 구체적인 게 없잖아. 자, 정치를 어떻게 했으면 잘하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나와야지. 그러니까 집사람 방송 듣더니 저 옆에서 막 치고 있었는데 안철수 불쌍해 죽겠어.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으면 잡으면 됐을 뻔했어요. 근데 몰랐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제 말주변이 없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맨날 잘해야 된대. 자, 여기 봐봐요. 어제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어제 유치원생들 발길로 차고, 인터넷 누르시면 왜 그런지 몰라요. 자, 여기 무슨 제한이에요? 처분 제한. 함부로 때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처분 제한은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 봐봐요. 너 10,000원 구워줄게. 10,000원 구워줄 테니까 너 10대 맞아라.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분 제한은 일종의 그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처분 제한 전개는 제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뭐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자, 그러면 거기 포인트 한번 찾아볼까요? 권리자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갱매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 제한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반드시 뭐가 근거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봐봐요. 가처분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참 논란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 등기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냐면 읽어봐요. 예규에 있어서. 예규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규에 있는 것을 등기 예규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가처분 등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논란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니까 가처분 등기가 법률에 쏙 들어와 버려서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가 쏙 들어오니까 누가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거야. 누가 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누가 하고 또 까먹었다. 예고 등기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하고 예고 등기 역할이 똑같거든. 그러면 가처분 등기하고 예고 등기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가처분 등기.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남고 예고 등기는 결론적으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고 등기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 제한 등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지어봤어요. 이제 싹 지었어요.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녹아들어야 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설, 이변, 저서. 보전을 딱 뜨는 순간, 처음. 가권을 처음으로 개설한 설정. 소유권 이해관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 변경은 객체의 변경, 권리 내용 변경.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대표적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합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소멸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알았으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슬쩍 갖다 밀어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가등기가 무슨 버전?
순위보전. 보전은 뭐예요? 최초로 개설하죠.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등기하고 보전은 절대 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설정, 이전, 변경. 자, 가등기는 무슨 보전? 순위보전. 가등기는 처분 제한에 가등기를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처분 제한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에만 된다?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만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재산권. 우리 민법적인 마인드로 가봅시다. 재산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수목은 몇 년이에요? 30년이야. 한 번 더 하면 60년. 한 번 더 하면 90년.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 90년이라고 읽으면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지상권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계속 가면 뭡니까? 영구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할 수 있도록 지상권 소멸 청구권에 가등기를 걸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소멸, 그러니까 장차 소멸하고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 와서 이제 소멸. 그러면 소멸은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소멸도 결론적으로 보전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의미하고는 달라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장차 소멸. 장차 소멸하는데 순위 확보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뭐예요? 장차 소멸이거든. 그러면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소멸하고 저때 소멸은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항상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핵심 중심키야. 우리 등기법에서는 보설, 이변, 처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전, 소멸. 그래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이제 당겨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사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59페이지 뭐예요?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없는 동그라미. 얘네는 그러면 관계가 없는 사항들은 그러면 어떠한 사항들이 벌어지느냐?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관계 없는 사항들은 주로 어떤 될까요? 얘네들은 그러면 그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옆에다 주로 써놔요. 관계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 가능하네. 그렇죠. 단독 신청이 가능하네. 단독 신청이 가능하네. 단독 신청. 자,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자,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읽어봐요. 허선 등기도 가능하고, 직권 등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허선 신청, 대신청. 그러면 얘네들은 권리 변동과 관계 없는 사항들은 주로 이런 포인트로 빠져버려요. 무슨 신청? 단독, 직권, 대신청으로 빠져요. 대신청으로.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에 뭐라고 써놨어? 표시 변경 등기. 가로 열고 표제부라고 써놔요. 자, 표제부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표제부라고 써놨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우리 표제부는 등기를 강제해야 하네. 또 까먹었다. 표제부는 강제하죠. 몇 개월 써요? 1개월. 가죠. 1개월이래. 오늘 왜 1개월을 강제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 1개월. 1개월이. 자, 그럼 문제 봐봐요. 무슨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읽어봐요. 표제부.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1개월. 자, 얘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표제부니까 단독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거네.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네. 그러면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멸실 등기 시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멸실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여기 작년에 출제된 거 봐요. 자, 누구예요? 갑토지죠? 누구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적지도 않았는데. 적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토지. 요거는 건물. 건물이 전부 불탔어.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멸실 등기. 그럼 얘가 신청해야 안 해?
안 하죠. 기분 더럽잖아.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갑을 위해서 해주겠냐 이거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대의신청 1개월을 통지해줘.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토지 소유자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멸실 등기를 읽어봐요.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대의신청.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잖아. 그러면 일반화시켜야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완전히 빠진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표제부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써보죠. 거기 줄만 쳐놓으면 돼. 일단 부동산 변경 등기 줄 쳐놔봐요. 1번.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체. 자, 가로 안에 있죠. 부동산 자체. 그러면 그 밑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줄 쳐놔봐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표시라는 것은 바로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동일성 줄 쳐놔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돼요. 봐봐요. 읽어봐요. 소재가 변동했어.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일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일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겠지. 그렇죠?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먹어보죠.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가 7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눴어요. 무슨 회요? 분할이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분필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분필 등기.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다시 기존 필지가 전부에서 일부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일부가 줄었잖아. 그렇죠? 7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후발적, 원시적. 일부의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자체가 줄었어. 그러니까 읽어봐요. 7. 부동산 변경 등기. 요 7-1은 등기부를 개설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개설. 그럼 분필 등기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등기부에 무슨 문제? 개설 문제가 발생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내공이 이제 자기가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해서 뭐 맨날 형님들은 봐봐요. 고개만 끄덕끄덕해. 이제 써먹지를 못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쪽으로 응용하면 돼. 자, 그러면 15일 때 2.5점짜리. 15일 때. 감히 허락해 1억에 대해서 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자, 요 사람 뭐예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요걸 뭐 했냐? 뭐라고 써놨어요? 정축.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흥간의 의미를 못 읽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한번 봐봐요. 이 정축 그러면 뭐예요? 종물 그러는 거야. 종물.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는 보안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전부 미치거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변동이 하나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를 요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녹아들지 않으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15일 때 봐봐요. 저당권 설정 위에 정축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변경 등기를 요한다. 어때? X. 정축은 정물로서 목적물의 변은 보안물 정물에는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전부 미치거든. 그럼 정축 부분에 대해서 변경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을 가져왔잖아. 여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 15일 때 응용이 됐으니까 이제 한 수 더 뜰지도 몰라요. 봐봐요. 자, 갑이 허락해 저당권 설정한 후에 정축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하죠. 뭐는 요하지 않지만 저당권 변경 등기는 요하지 않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방과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공통점은 얘네들은 뭐예요? 공통점은 표제부잖아, 표제부. 그러면 읽어봐요. 만약에 무슨 신청도 가능해? 단독 신청.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직권으로 가능해요. 그럼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신청도 가능해? 대의 신청도 가능해.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난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자,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 집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네요. 자, 이옥녀라고 그랬어요. 이옥녀. 집주인. 우리 수강생에 옥녀 있잖아요. 옥녀. 근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개념을 뭐예요? 자, 개명을 했잖아요. 꼰쳤어요. 개명. 자, 그러면 뭘로? 이다혜로. 그렇죠? 그러면 이옥녀가 뭐예요? 이 집 주인이잖아. 그래서 읽어봐요. 그렇죠. 등기명인. 이렇게 읽어내야 돼. 자, 등기명인. 이옥녀가 이다혜로 표시가 달라졌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옥녀가 뭐로 바뀌었어? 이다혜.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러면 단독 신청이야, 공동이야? 단독 신청이네. 여기 읽어봐요. 7 읽지 말고 주등기라고 읽어봐요. 7-1 부기등기.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네. 근데 이 집 주인이 지금 어디, 그건 주인이니까 가구에 기록돼 있어, 얼구에 기록돼 있어?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을 주자로 번지면 권리.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를 의미한다. 어때? X. 뭐예요? 권리의 등기야. 근데 권리의 등기라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 옆에다 써놔봐요.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놔요. 개명이구나. 그러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언제나 부기등기야.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권리의 등기지만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중성적인 등기다. 그래서 중성적이라는 거예요. 중성적인 등기다.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무선적인 측면이다. 중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읽어봐요. 대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입니다. 그럼 가능이죠. 그러면 가능하면 여기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채권자 대신청은 공동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무슨 신청에도 발생할 수 있어? 단독 신청. 그러니까 이게 사방팔방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개명이라고 생각해놓으라고. 개명. 그래서 개명이라. 개명이 뭔데? 이름을 바꾸는 것. 그렇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늘 한 지문은 나와요. 한 지문은 나와.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렇게 연결해라.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 있네요. 가로 3번이 작년에 또 출제가 됐죠. 가로 3번이 지문으로 출제됐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몇 층짜리예요?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지금 현재 상태는 따로따로 여기 뭐예요? A, B, C, D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몇 사람이 살고 있죠? 6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가구예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집합 건물이에요? 다세대가지요. 이런 것들은 뭐만 일치하면 돼요? 집업만 일치하면 돼. 그러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아요. 만약에 다세대라면 집합 건물은 동호수가 일치해야 돼. 다가구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야. 근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 날 만나서 원탁의 회의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딱딱 갖췄네.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고, 이렇게 이용한 독립성을 갖췄어요. 그래서 10사람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를 해요? 자, 집합 건물로 등기하자라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자,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 안기됐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 되죠. 그럼 작년에 기출문제가 이거죠. 집합 건물 등기부는 한 동 전체 표제부와 각구 얼굴을 둔다. 어때? X. 뭐까지? 전일 부분의 표제부. 작년에 집합 건물이 제일 쉽게 출제됐어. 작년에 의외로 한 지문이 나와가지고. 근데 요게 한 지문이 나왔으면 그냥 독자적으로 나왔으면 뭐예요? 맞았을 텐데 5개 지문에 섞어서 나왔어. 섞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봐봐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운 7, 기 3이야. 운이 7이고 기가 3이에요. 진짜 그래요. 공인중개사는 운 7, 3이야. 운 7, 3. 우리 누님들 그날 그날 시험장에 가서 그날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똥 밟은 거야 그날은. 그러니까 똥 밟고 그러면 운도 그냥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컨디션 조절 잘하고 시험 전날은 그냥 일찍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분처럼 하지 말고. 우리 SBS PD 딸 세무분을 키운 수강생이 있어요. 근데 3년 만에 합격해서 실력이 없어서 합격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잠을 못 자요. 신경쇠약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시험에는 뭐예요? 수면제 2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깨기는 깼는데 시험장 가서 엎드려 자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제 운을 해요. 아,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를 먹었어요. 그거 또 잤어. 그러니까 그거 중에 반 개를 먹고 자서.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니까 시험 정신이. 같은 뭐 에피소드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날 운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한동 전체 표제부. 여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자, 한 번 더 불러볼래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자,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잘 봐봐요, 그러면. 자, 10사람이야. 그래서 막내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B가 손 들어. 그러면 우리 다 아는 사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네가 가서 집합 건물로 등기 좀 해라. 그래서 그럼 직권은 다 개설이 돼. 요 네 부분. 몇 사람이죠? 9사람. 9사람은 여기만 개설해 줄 수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요 B라는 사람이 요 부분에서만 동시 신청할 수 있고 대의 신청할 수 있고 일괄 신청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갖고에 얼고에. 갖고는 누가 등기해야 돼? 각각의 사람들이. 무슨 말씀 잘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 봅시다.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읽어봐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공통점이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 부분만 대의, 동시, 일괄 신청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지문 한번 볼까요?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B가 자,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거기에다 행간 폈잖아요. 그게 바로 구분 건물 표시.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고 일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대의 신청이 가능. 그럼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 이거거든. 그러면 그대로 나와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와 소유권 보존 등기도 동시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뭐에 대해서만?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이제 집합 건물 양식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 지문도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여기만 개설됐잖아. 그러면 문제 나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읽어봐요. 표제부. 다시 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읽어봐요. 표제부만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요것만 개설되어 있거든. 이건 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지문도 만만치 않은 지문이에요. 늘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그러면 요 세 가지 공통점은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표제부 변경 등기는 권리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들은 머릿속에 뭐예요? 읽어봐요. 단독, 직권 아니면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구나. 그러면 작년에 뭐예요? 뭐예요? 제 마음 잘 모르죠? 작년에 박스 문제로 출제를 했잖아. 다음 중 열거한 것 중에서 단독 신청으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단독 신청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것을 골라라 이 소리잖아.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응용해서 풀어야지. 또 아니면 단독 신청은 주로 진정성이 보장될 때.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무슨 성이 합거든? 진정성. 그러면 단독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작년에 그러면 단독 신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는 것들, 이런 것을 고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 멸실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은 권리 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작년에 출제된 지문 봐봐요. 무슨 등기죠? 말소 회복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정면이야.
권리적 측면에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말소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권리적 측면은. 그럼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재작년에 출제된 거. 말소 등기 시. 그럼 말소라는 것은 딱 현관의 의미는 권리적 측면이구나. 이렇게 읽어내야지.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요? 있어.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된다. 맞네요? 그런데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멸실 등기 시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된다. 어때? X.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두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짜 좀 더 빼려고 그랬는데 더 빼면 형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내용은 얼마 안 나갔지만 진짜 어려운 것들 많이 했습니다.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OX가 있어요. 자, OX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몇 개 안 되니까 후딱 이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봅니다. 등기관은 등기사물을 전산정보 처리지역에서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맞네요? 뭐 하자 없어요. 자, 2번은 저 틀리면 이제 물어버릴 거예요. 자,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기록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때 X. 기록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O의 X예요. O. 그러면 등기 기록 그러면 어디를 쳐야 돼? 등기 정보 자료. 자, 등기부란 그러면 어디를 쳐야 돼? 편성. 자꾸 등기부의 편성.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됐어? 세 부분. 표제부, 각구, 얼구. 집합 건물은 네 부분. 그렇게. 자, 등기부 부분 자료다. 그러면 어디를 쳐야 돼? 보조 기억 장치. 자, 사건 동그라미.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유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건 딱 동그라미에서 툭 치면 등기 이쪽으로 벌써 가 있던 그러면 오네요. 자, 7번에 한 필의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라봐요. 그러면 이걸 함축을 시켜. 그러면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부동산 일부야. 이 말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어때? X.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O의 X예요. O. 그렇죠. 이 말은 미쳤죠? X가 되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죠. 건물의 공유지분. 여기에서 다 배려, 다 버리고 지분만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분에 대해서 뒤에 전세권 동그라미잖아요. 전세권. 찾았어요? 예,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영위권에는 뭐가 없어? 지분이 없다라는 거죠. 맞네요.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9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나머지 쫙 버리고 세 군데만 불러줘봐요.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 찾았어요? 건물의 일부는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부동산 일부죠. 그러면 전세권 동그라미. 가능 불가능? 가능. 맞는 이야기네. 자, 이때 일부는 뭘 첨부해줘야 돼? 도면 첨부잖아. 그럼 작년에 이제 요 지문에서 도면이 들어간 거야. 도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지 시 도면을 첨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만약에 전부라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8번, 9번은 X, 9번은 O. 자, 10번 주의토지 통행권 줄 서나봐요. 주의토지 통행권 나오면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장래하고 친해요?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아요. 장래하고 미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장래, 미래. 그럼 그거는 작년에 민법에서 2.5점짜리. 자, 방조제는 지목이 제방이네. 토지 대장에 등록한 후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방조제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그럼 어떤 사람은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봐봐요.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방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권치하냐? 봐봐요. 방조제는 토지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방조제는 토지야,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놔야 돼요. 이런 것도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유류 저장된 거는 줄 서놔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물로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유류 저장된 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류 저장된 거가 그 뒤에 뭐라고 써놔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건물이라면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걸 내고 싶으면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유류 저장된 것도 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맞는 문장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래서 도로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국어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찾았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부릉부릉 그래야 돼. 계약상 공용 부분이네. 계약상 공용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끝으로 가서 등기할 수 없다. 어때? X. 그러니까 형님들은 시간 없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야. 순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논점을 못 잡으니까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벌써 계약상 노인정 관리사무소,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이제 논점 잡았으니까 부릉부릉 꺼내서 점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13번에 승강기 발전시설과 같은 건물의 부대 찾았어요? 부대 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줄 서놔봐요. 복도 계단 그럼 부릉부릉 끓여야 돼. 그러면 이거는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서 끝에 가서 등기할 수 없다. 맞네요. 자, 그러면 설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설정부터 먼저 잡아요. 설정이란 또 까먹었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근데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친구가 아니야. 얘는 역적이야. 같이. 왼수야.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라는 거야.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이야기 나오면 요거 하잖아요. 요거. 혹시 우리 이제 단어 좀 바꿔요. 요거 이야기 맨날 하잖아. 자, 여기 앞에 뭐 읽어봐요. 닭, 요거는 닭이라니까, 닭이라니까. 도리가 일본말로 도리가 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식하게 썼다라는 거야. 닭닭탕. 이렇게 썼다라는 거야. 닭닭탕. 그러면 자기가 혹시 이제 음식점 하더라도 뭐예요? 닭닭탕으로 닭도리탕이 아니라 닭볶음탕 이렇게 돼야 돼. 자, 오늘 일본어도 하나 배우고 많이 배웠네요. 또리, 닭, 가금류. 자, 그러면, 자, 16번은 5가 되네요. 자, 건저당 설정 등기 시, 채무자는 사람 취급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면 인이 아니야. 그러면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채권, 재고액은 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읽어. 전라던 변경 등기. 변경 동그라미. 변경이 키워드라는 거야, 변경이. 변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객체의 변경.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의 변경이잖아. 그러니까 변경 등기 맞네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맞네요? 자, 18번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의 처분 권능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네. 처분 제한은 아까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또 자주 출제돼요. 자, 거기 밑에 하나 써놔봐요. 이런 지문을 써놔봐요. 뭐라고 써놔서 하나 써놔봐요. 가처분. 가처분의 핵심은? 처분을 아직 제한하고 있는 게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아직 처분이라는 것은 가잖아. 임시잖아.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잖아.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요 소유권자는 그러면 소유권자가 가처분을 딱 등기부를 봤어. 가처분을 보니까 권리 분석을 했으니까 요거 사도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아마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만약에 자, 요 소유권자가 만약에 그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산 사람은 권리 분석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만약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얘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가 되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네요.
자, 처분 제한 등기가 있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 자, 혼동이네요. 혼동. 찾았어요? 자,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별도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상의 권리는 뭐한다? 소멸한다. 자, 그럼 봐봐요. 자, 혼동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혼동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이제 눈으로 한번 익혀라고. 혼동이죠. 한번 봐봐요. 뭐라고요?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혼동이야.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갑이 이렇게 돼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건자?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됐어. 자, 38억에 당첨됐어요. 우리 38억에 대한 에피소드는 많아요. 자, 부인한테 남편한테 가서 로또 복권 사와 그랬더니 그게 당첨이 됐어요. 자, 부인이 돈 달라니까 돈 줘, 안 줘? 안 주죠. 그래서 이제 한판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38억을 안 가져봤으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봐봐요. 어떤 38억, 나쁜 놈이 38억 당첨이 됐어. 근데 거기 가게에서, 구멍가게에서 자꾸 쟤는 돈도 씀씀이 더 많아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알고 봤더니 38억에 당첨된 겁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줄까요? 이런 사람한테 줄지는 몰라. 이런 사람. 자, 작년, 재작년에 판결이 하나 나왔죠. 봐봐요. 자, A, B, C 세 사람이 뭘 먹었어요? 자, 술을 먹었어요.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B, C가 있었어요. 야, A가 요한테, 친구한테 뭐예요? 내가 당첨되면 절반을 주마. 그래서 절반을 주마. 근데 당첨이 돼버렸어. 1등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정인이. 그러니까 요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 사람은 줘야 돼요. 만약에 요 사람이 없다면 입증할 책임이 곤란하거든. 그때는 줄 필요가 없어요.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고 입증 곤란이잖아.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입증을 해줘서 네가 엄마 술 먹을 때 준다며. 그러면 구두 계약도 일종의 뭐다?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당첨. 자, 그러면 요 사람이 38억에 당첨됐어요. 이 집 사버려. 그러면 사버려. 뭘 사버렸어요? 소유권을 사버렸네.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수익? 읽어봐요. 사용수익 처분. 전세권은 사용수익. 어디가 커? 소유권이 되죠. 그러니까 요 전세권은 사라지니까 소유권이 요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뭐예요? 혼동이야. 근데 요 전세권은 사라지면서 어사펫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은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혼동은 몇 조로 빠져? 187조.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20번 봅니다. 20번에 그러면 본인이 한번 잡아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 지문이니까 키워드 잡아봐요. 자, 그러면 건자당 건자 줄쳐놔봐요. 건자당 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야. 채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대. 그러면 인이 변동됐네. 인이 변동됐어요. 그러면 건자당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건자당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야.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은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이야. 그러면 건자당 건자, 채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대. 그러면 주체가 변동됐죠. 그때는 무슨 등기? 건자당 이전 등기. 만약에 채무자가 바뀌었다면 그때는 뭐예요? 건자당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나중에 아주 중요한 사유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봐봐요. 사방팔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번은 X가 되네요. 자, 공시법령, 진도는 맞춰드릴 테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 오늘 배운 게만 가서 복습 좀 해요. 복습 좀. 그러니까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가서 복습 좀 조금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직 덜 익숙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즐거운 토요일, 오늘마다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왜 안 나와? 안 나오긴 한죠. 좀 나오라고 좀 그래요. 토요일 날 맨날 핑계는 잘 돼요. 경조사 다닌다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